현대경제연구소에서는 2020년 3월 20일 글로벌 변동성 비교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주제는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입니다. 보고서는 변동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크게 4가지 시장의 변동성을 제시합니다. 주식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상품시장입니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전에 일어났던 4번의 금융위기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98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입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죠. 그 외에 2002년도에 IT버블 붕괴,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와 가장 비교 대상이 되는 위기는 98년도 외환위기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일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제시한 4가지 시장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식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현재 주가지수의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에서의 신흥국 통화지수 및 달러화의 변동률에 대한 지표입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과거의 주요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채권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용 리스크가 없어 채권시장 참여자들에게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인 미국 국채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장단기 채권 모두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빨간색은 장단기 스프레드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2015년 이후로 그 영역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은 장단기 금리 차가 거의 없습니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이렇게 분석합니다. 장단기 스프레드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은 향후 경제에 대한 비관도가 상당히 강한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금과 원유 상품에 대한 분석입니다. 3월 20일 현재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하락하고 국제유가의 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제시합니다. 최근에 산유국의 감산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살펴봤습니다. 이 변동성을 기반으로 현대경제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아직 위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어두운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의 변동률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낮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어떻게 확대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 말미의 제안처럼 코로나 위기는 민관이 합심해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들도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이든 그 위기를 극복하는 현명한 방법은 얼마나 빨리 일상성을 되찾느냐일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문전성시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사람이 없지만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의 열풍으로 개인 투자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적절한 투자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패닉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빨리 일상성을 되찾느냐, 이성과 평정심을 되찾느냐가 향후 투자의 승패를 좌우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의 패닉 정도를 알 수 있는 빅스를 바탕으로 적절한 투자 시점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는 시장의 변동률을 분석하면서 제일 먼저 빅스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빅스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흔히 빅스를 공포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일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합리적 판단으로서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 기업의 성장성 등의 지표들은 전혀 시장에 먹히지 않습니다. 빅스가 높을수록 시장은 변덕이 지배합니다. 오직 불안 심리와 변덕으로 투자자들은 투매를 하거나 대량 매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시장은 장기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단기 투자의 심리가 요동치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심리가 강해져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빅스는 주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빅스가 상승할 때 주가 지수는 하락합니다. 빅스가 강할수록 자본은 시장 밖에서 대기하고만 있습니다. 특히나 거대 자본은 빠져나가기만 하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변동률이 높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같이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심리와 향후 투자 전망을 예상하기 위해 빅스를 참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빅스를 바탕으로 향후 투자 시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20년 동안의 빅스의 변화입니다. 98년, 2002년, 2011년의 위기 상황에서 빅스가 치솟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0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빅스는 20언저리면 흥분 구간, 40 이상이면 공포 구간으로 분류합니다. 2008년, 2020년의 빅스는 다른 위기 때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2008년 11월 20일에는 80.9, 2020년 3월 16일에는 82.7입니다. 빅스 수치로 보면 다른 위기 때보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의 코로나 위기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현 시점의 빅스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3일 현재 빅스는 종가 기준으로 61.59입니다. 2020년 2월 20일에는 종가 기준으로 15.56이었습니다. 20포인트 이하였던 빅스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치솟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빅스는 2020년 3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역사상 최고치인 82.69포인트에 도달합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엄청난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의 변화를 보면 빅스는 점점 내려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빅스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11월 20일로 가보겠습니다. 빅스는 2008년 11월 20일 종가 기준으로 80.86포인트였습니다. 추세를 보면 최고치를 기록한 후로 변동성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또 하나의 고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 24일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79.13포인트지만 고가 기준으로는 89.53까지 솟아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08년의 빅스 최고치는 10월과 11월 두 번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빅스를 바탕으로 당시의 주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 지수입니다.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S&P 500은 10년 이상 끝없는 상승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발이었지만 이 금융위기가 오히려 어떤 이유였는지 미국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빅스 지수가 최고점을 찍은 2008년 11월 20일 S&P 500 지수는 752.44포인트입니다. 두 달 뒤인 3월 9일에는 676.53포인트입니다. 약 70포인트 더 하락했습니다. 2009년 8월에 이르러서는 1000포인트를 돌파해 점점 상승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S&P 500 지수가 7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던 3월 9일의 빅스는 49.68포인트입니다. 아직 변동성이 높은 수준입니다. 2009년 8월 3일의 빅스를 보면 25.56으로 변동성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빅스와 S&P 500 지수의 관계를 보면 빅스가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도
S&P 500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했다는 것이고, 빅스가 50 이하로 내려가는 지점에서 S&P 500 지수는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돌파했고 2008년 5월에는 1800포인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빅스가 최고점이었던 2008년 11월 20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08년 고점 대비 코스피 지수가 거의 절반 정도 하락한 것입니다. 2008년 11월 26일 빅스가 6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는 지점에서 코스피는 10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고 그 후로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빅스를 기준으로 S&P 500 지수와 코스피 지수를 비교했을 때 S&P 500 지수는 변동성이 낮아져도 관성을 가진 것처럼 조금 더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코스피 지수는 빅스 지수가 최고치였을 때 거의 바닥을 찍었고 며칠 정도 바닥권에서 머물다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위기 상황인 2020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빅스가 최고치였던 2020년 3월 16일 코스피 지수는 1714.86포인트였습니다. 3일 뒤인 3월 19일 코스피 지수는 15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고 지금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6일에 빅스 지수가 만약 현 위기 상황의 최고치라면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을 대입했을 때 코스피 지수는 지금이 바닥이다. 2020년 3월, 지금이 코스피에 대한 가장 적절한 투자 시점이다. 변수 2. 만약 82.69%인 수치가 현 위기 상황에서 빅스 최고점이라면 2008년 위기를 대입해 봤을 때 앞으로 2달 정도 매수 타이밍이 올 것이다. 변수 3. 만약 빅스 지수가 지금이 최고점이 아니라면 코로나 위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에 가해지는 공포는 점점 더 짙고 커질 것이다. 빅스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점에 머물러 있거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100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때 코스피는 대폭락할 것이다. 즉, 바닥은 아직 멀었고 지금은 절대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려면 삼성전자와 SK, LG와 네이버, 카카오 등 미래 성장성이 담보된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해야 한다. 둘째,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가 폭락하는 장이 발생할 수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 후 폭락장에 투매를 해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2년 이상 장기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셋째, 현재 시점에서 레버리지는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 주식을 매수할 기회는 앞으로 계속 올 것이다. 폭락장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지금 시점에서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넷째, 길게 봐야 한다. 빅스가 50% 이하로 내려가는 지점은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빅스가 30%에 들어온다면 레버리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2008년, 2020년의 패닉 시장을 빅스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투자 시점을 점검해 봤습니다. 2020년 3월 25일 기준 빅스는 저가 기준 36.24%, 고가 기준 61.88%였습니다. 종가는 61.67%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주가는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변동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변동장에서 시간과 에너지, 레버리지를 한 번에 너무 많이 써버리면 금방 지쳐버릴 것입니다. 변동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빅스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단지 변동성을 모아놓은 조합에 불과합니다. 내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지수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 방향성은 반드시 현실에 기반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커져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은 공포가 지배할 것이고 주가는 폭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대처 가능한 확실성의 범주에 포섭되는 순간 현실에 기반한 주가지수는 방향성을 가지고 점점 상승할 것입니다. 일상성의 회복이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위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위기란 오래된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은 시기이다.